노래를 잘하던 후임의 썰.txt. 내 한기수 후임으로 사회에서 락밴드를 하던 애가 들어왔다. 일단 가명인 철호라고 소개해두겠다. 철호는 목소리도 좋았고 몸집도 다부지고 얼굴도 잘생겨 참 해병감으로 보였다. 하지만 철호는 유약하고 심성이 순박해 자신의 물건을 김빠이 당해도 히히 웃고 말아버리는 해병보다는 땅깨, 땅깨보다는 사회인에 어울리던 친구였다. 철호는 대학도 좀 되는 학벌이었는데 꽤나 이름 있는 대학의 실용음악과 그의 학벌을 들었을 때 소대원 모두가 이열 하면서 놀라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는 해병대에 온 이유를 아버지가 시켰다고 답했다. 그럼 그렇지. 철호 같은 애가 자기 발로 해병대에 올 리가 없었다. 이런 철호를 유독 못마땅해 하던 한 선임이 있었다. 가명으론 영수 정도로 소개해두겠다. 영수는 고졸이었고 항상 화가 나 있었으며 노가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그나마도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켜 소문이나 더 이상 고용되지 않자 이렇게 된 거 군대나 가야겠다며 해병대에 들어온 것이다. 가장 빨리 입대되는 데가 해병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도의 집합체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어길 수 있는 규칙은 모두 어겼으며 부릴 수 있는 꼰티는 모두 부려댔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그가 선임이었으니까. 그는 심지어 그 해병대 내에서도 몰상식하다고 불릴 행동을 계속 저지르곤 했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게 무식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든 하고 구구단까지 알았지만 정말 이걸 모른다고 싶은 거는 몰랐다. 그는 3.1절에 왜 쉬는지 몰랐으며 조선시대가 무슨 시대냐고 물었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 걸 신기해했고 물 1리터가 1kg이라고 하자 거짓말 치지 말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그에게 철호는 안 입고 온 대상이었다. 철호가 처음 전입을 온 날 철호가 사회에서 노래를 했다고 하자 다들 이야! 하고 감탄하는 분위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수는 철호를 괜찮게 봤었던 것 같다. 다음날 영수는 철호를 불러다가 맞선임인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러더니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고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 명령했다. 철호는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를 멋들어지게 뽑았다. 그러나 영수의 표정은 구겨졌다. 뭐고? 아씨, 지금 내 앞에서 아는 척하는 기가 한국 노래로 뽑아보래. 그러자 철호는 다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을 아까보다도 멋있게 불렀다. 그러나 영수는 다시 표정이 구겨졌다. 아니 뭐 이상한 노래만 부르노잉. 아는 노래로 뽑아보래. 이는 철호가 동요를 부를 때까지 반복이 되었다. 영수는 중간부터는 아는 노래인 것 같았지만 계속 반복을 했다. 이른바 꼰티였다. 철호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산토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철호는 진짜 꺼이꺼이 울었다. 내가 데리고 나가서 울어도 좋다라고 하자마자 정말 크게 울었다.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성대에서 큰 울음소리만이 나왔다. 영수는 그날 이외에도 계속해서 철호를 괴롭혔다.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저열한 쾌감이 영수에게 마약처럼 다가왔다. 나는 매일 밤 철호가 우는 꼴을 봐야 했다. 그러나 나도 아세인 마당에 뭘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철호가 불쌍했지만 나서면 나는 기열이었다. 해병대는 그런 법이었고 나는 철호를 위로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날들이 지나가고 철호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영수의 괴롭힘도 어느 정도 견딜 만큼 철호의 심성도 굳어갔다. 그러나 철호는 나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영수가 사회에 나가든 어쩌든 간에 반드시 복수하겠노라 말했다. 그날 철호의 표정을 난 아직 기억한다. 우리 대대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대대 장기자랑 시간에는 별 이상한 장기자랑이 다 나왔다. 알몸으로 고추를 빙빙 돌리면서 짱구의 코끼리 헬리콥터라고 하던 녀석, 환복을 5초 안으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중국의 변검이라고 하는 녀석, 콜라 1.5리터를 트림없이 원샷한 후 10초를 센 후 모든 가스를 트림으로 만들어내뵌 후 해병 사자후라고 하던 녀석, 직접 만든 장치로 담배 한 갑을 동시에 피운 다음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아무튼 초대형 담배 연기 도나스를 만들던 녀석 등등.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정도고 별 장기자랑이 다 나왔지만 결국 대대장만 웃기면 그만이었다. 1년에 2번 있던 장기자랑은 설날과 추석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그날은 설날이었다. 철호는 장기자랑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영수는 또 철호에게 야, 너 나가서 동요 부르래. 안 부르면 죽이 빈다. 라며 철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철호는 고민하다가 동료를 불러도 다른 선임에게 죽고 동료를 안 불러도 영수에게 죽는다면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다. 철호는 퀸의 We Will Rock You를 부르기로 했다. 이왕 영수 말을 안 들을 거 그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이건 철호 나름의 소소한 복수였다. 철호는 해병대에 맞게 개사해서 부르기로 했고 개사 작업은 내가 조금 도와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장기자랑 당일날이 되었다. 해병 진기 명기를 관람하고 철호의 차례가 되었다. 철호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We Will Rock You 부분을 부르기 전에 크게 외쳤다. 되겠지.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 We will fuck you. fuck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아오른 장기자랑 대회는 지단 때 fuck 장소로 변했으며 장교 부사관 명 할 것 없이 서로 천회를 나누는 기합찬 장소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철호는 그 상황에서도 꿋꿋이 노래를 부르니 여간 기합인 게 아니었다. 모두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전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나 영수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했고 영수가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는 것을 발견한 해병 대원들은 영수를 집단 폭행을 하여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혔으며 평생 인곤 빵문을 달고 살아야 하게 만들었으며 제16기 지액을 온몸에 토로다나게 만들었으니 가히 기합이었다. 그날 스테이지 위에서 집단 떼심을 지휘하던 지휘자 철호는 아직도 내 마음에 해병 가라이안으로 남아있었다.